정부에서 학생들 창업하라고 많이 밀어주잖아요. 이게 과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까요? 어쩌면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덫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. 97%. 네, 97%.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요?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97% 망하거든요? 와, 정부가 밀어주는 학생 창업 정책에 대한 정말 단호한 평가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학생들 창업하라고 지원하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? 이게 애초부터 성공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실패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구조라는 거죠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이렇게 다들 실패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? 이 주장을 따라가 보면 아주 교묘한 악순환의 고리가 보입니다.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 관점에서 보면요, 이 프로그램들은 혁신가를 치우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제 막 사회에 나오려는 젊은이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든다는 거예요. 야심차게 나도 사장님! 하고 뛰어들었는데 남는 건 결국 빚뿐이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. 자, 그럼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는지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학생 창업을 지원해요. 두 번째,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스타트업은 결국 실패합니다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? 세 번째, 망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괜찮은 기술이나 자산들 있잖아요. 이걸 기존의 큰 회사들,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헐값에 낼름 가져간다는 겁니다. 결국 나라 빚은 쌓이고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. 이게 그냥 작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. 이 주장에 따르면요,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는 돈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. 100조. 와, 이게 진짜 감도 안 오는 엄청난 액수죠?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. 이 무서운 일이에요. 나라가 빚지는 이유가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책 몇 개가 잘못됐다,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나라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.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창업하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단정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요, 이 주장에 깔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생각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.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각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. 바로 지식인과 사업가입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이 누구냐? 바로 연구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시장이 아니라 연구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럼 사업가는 누구겠어요? 반대겠죠. 돈과 사람을 다루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. 지식인이 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실제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것. 이게 바로 사업가의 역할이라는 거죠. 자, 보세요. 딱 정리가 되죠? 지식인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업가는 그걸로 돈을 법니다. 지식인은 연구하고 조언하는 게 일이고 사업가는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게 일이에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지식인은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. 사업은 오직 사업가만 해야 한다.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. 이 생각은 정말 확고합니다. 타협이 없어요. 지식인이 어찌 경쟁사회에 달라든단 말이야. 그건 안 돼.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그냥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비판만 하고 끝일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이건 틀렸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?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하는 길을 딱 제시합니다. 그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요,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. 직접 창업하지 말고 라이센스를 팔아라, 이거예요. 그러니까 똑똑한 혁신가들이 기껏 기술 개발해 놓고 직접 회사를 차릴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다른 회사에 팔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한번 볼까요? 첫째, 일단 지식인이 끝내주는 기술을 하나 개발해요. 둘째, 이걸 직접 사업화하지 않고 사업 잘하는 큰 회사에 이 기술 한번 써보세요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. 셋째, 그럼 그 회사가 기술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?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한 3% 정도를 로열티로 꼬박꼬박 받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뭘 하느냐?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는 겁니다. 야,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죠? 왜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요? 이유는 명확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대기업들은 이미 물건 팔고 광고하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잖아요.
반면에 우리 똑똑한 연구자들은 돈 관리나 사람 관리 같은 건 솔직히 잘 모르고요.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걸 하자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괜히 창업했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을 일도 없고, 무엇보다 지식인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기 본업인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특히 이 주장에서 딱 짚는 실패 지점이 있어요. 지식인이 만든 회사가 언제 망하느냐? 바로 회사가 좀 커져서 직원을 뽑고 사람을 관리해야 할 때, 바로 그때 무너진다는 겁니다.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조직을 이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주장의 쐐기를 박는 마지막 근거가 나옵니다. 정부 지원받고 시작한 벤처가 수천 개인데 그중에서 살아남은 곳이 10곳도 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. 처음에 말했던 97% 실패율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오늘 이 길고 논쟁적인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사람들은 각자 타고난 자기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. 지식인은 연구만 하고 사업가는 사업만 해야 한다. 이게 바로 이 주장을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철학인 셈이죠. 자, 오늘 들어보신 이 주장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정말 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두가 잘 살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일까요? 아니면 넌 지식인이니까 사업할 생각 마! 라면서 개인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좀 위험한 생각일까요?